8장 앰프 1강입니다. 파워 앰프는 스피커를 구동시키기 위해서 음향 시스템에서 가장 큰 전압과 파워를 취급하는 부분입니다. 음향 시스템에서 파워 앰프는 차의 엔진과 같은 것입니다. 앰프의 회로 종류를 보겠습니다. 최종단의 증폭 회로가 어떤 방식으로 동작하는가에 따라서 A급, B급, AB급 동작 앰프로 분류가 됩니다. A급 앰프는 하나의 트랜지스터로 플러스 마이너스 파형을 증폭하여 입력 파형과 똑같은 파형이 출력됩니다. 따라서 음질이 좋지만 증폭을 크게 할 수 없고 발열량이 많은 것이 단점입니다. 또 증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 플러스 파형과 마이너스 파형을 두 개 트랜지스터로 증폭하는 B급 앰프가 있습니다. 이 트랜지스터로는 플러스 파형, 이 트랜지스터로는 마이너스 파형을 증폭을 해서 출력단에서 이렇게 합성을 합니다. 근데 이 파형을 자세히 보면은 연결 부분이 부드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크로스오버 왜곡이라고 하고 음질이 좋지가 않습니다. A급 앰프와 B급 앰프의 중간 동작 방식으로서 AB급 앰프가 있습니다. AB급 앰프는 출력이 크고 음질도 좋으므로 PA용 앰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앰프의 회로별 특징입니다. A급은 음질은 좋지만 파워가 적기 때문에 가정용 오디오 앰프로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PA 앰프는 대부분 AB급이고 C급은 오디오 앰프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D급은 디지털 앰프입니다. 파워 앰프 내부입니다. 좌우에 증폭 회로가 있고 가운데 전원 회로가 있습니다. 전원 회로가 차지하는 공간이 가장 많습니다. 이것은 전원 회로가 앰프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원 회로는 AC를 완벽한 DC로 만들기 위한 회로입니다. 전원 회로인데요. AC 220V가 입력되면은 트랜지스터가 동작하는 전압으로 레벨을 낮춰서 전파 정류로 DC로 만듭니다. 그런데 완벽한 DC가 아니기 때문에 평활 회로를 거치면은 DC에 가까운 이런 특성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DC이지만은 완벽한 DC는 아닙니다. 자, 완벽한 DC라는 것은 시간에 따라서 전압의 크기가 이렇게 일정한 전원을 얘기합니다. 앰프의 사양입니다. 각각의 사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파워입니다. 전격 파워는 지정된 임피던스의 부하를 연결하였을 때 장시간 연속해서 출력할 수 있는 파워 값입니다. 150W로 표시된 파워 앰프는 앰프의 지정된 임피던스의 부하를 연결했을 때 출력되는 것입니다. 즉 8ohm의 스피커를 연결했을 때 채널당 150W가 출력된다는 의미입니다. 4ohm에 연결하면 225W가 출력이 됩니다. 최대 파워는 순간적으로 낼 수 있는 값을 말하며 1kHz THD 1%에서의 파워입니다. 다음에 브릿지 모드입니다. 대부분의 파워 앰프는 2채널 앰프입니다. 채널 1, 채널 2입니다. 스테레오 모드로 설정하면 2채널 앰프가 되지만은 브릿지 모드로 설정하면 모노 앰프가 됩니다. 그 대신 파워가 커집니다. 8ohm에서 175W가 출력되는 것이 브릿지 모드로 설정하면 550W가 되고 4ohm에서 275W인 앰프가 800W 앰프가 됩니다. 2채널 스테레오 앰프를 모노 앰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브릿지 접속이라고 합니다. 2채널 앰프를 모노로 어떻게 사용을 하는가 보면은 자, 한 채널 L 채널은 그대로 출력되어 스피커의 플러스 단자에 연결이 되고 또 이것을 마이너스 180도 위상 반전을 시켜서 이 신호는 스피커의 마이너스 단자에 연결합니다. 그러면은 스테레오 앰프 시의 출력 전압의 2배의 전압이 나옵니다. 전압이 2배가 되기 때문에 파워는 4배가 되는 겁니다. 이론상 한 채널 파워의 4배가 되지만 현실적으로는 트랜스의 용량이나 회로의 관계로 2~3배 정도가 됩니다. 브릿지 접속하면 파워가 증가될 뿐만 아니라 음질은 힘이 있고 굵은 음이 재생이 됩니다.
주파수 특성과 파워 대역폭입니다. 주파수 특성은 1와트를 입력해서 측정한 특성을 말하고, 파워 대역폭은 전격 파워로 동작시킨 상태에서 측정한 주파수 대역입니다. 따라서 고출력에서 넓은 주파수 대역을 재생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는 파워 대역폭은 20에서 70kHz, 주파수 특성은 10Hz에서 70kHz, 거의 비슷한 특성입니다. 고주파 왜곡은 아주 낮습니다. 고주파 왜곡은 1%까지는 지각이 되지 않으므로 앰프의 왜곡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양에서 앰프의 왜곡은 0.025%입니다. 아주 낮기 때문에 앰프의 왜곡은 거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음에 신호대 잡음비는 전격 출력 전압과 잡음 전압과의 비입니다. 이 값이 클수록 노이즈가 적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출력 노이즈의 절대값이 아니고 전격 출력과의 비로소 상대값이라는 점에 주의해야 됩니다. 이 사양에서는 SMB가 104dB입니다. 다음에 댐핑 팩터입니다. 스피커의 진동계는 관성이 있으므로 파워 앰프에서 스피커로 보내는 출력을 갑자기 중지시켜도 콘지의 움직임이 즉시 멈추지 않고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진동합니다. 이때 스피커에서 본 파워 앰프의 출력 단자 사이가 쇼트 상태에 가까우면, 즉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가 낮으면 역기전력에 의해 역제되고 제동이 잘 되어 콘지의 불필요한 진동이 줄어듭니다. 댐핑이란 불필요한 진동을 억제하거나 제동시키는 의미입니다. 제동이 잘 되면 앰프에서 신호가 출력되지 않으면 스피커 진동도 바로 멈추게 됩니다. 그러나 제동이 잘 되지 않으면 앰프로부터 신호가 출력되지 않는데도 스피커가 얼마 동안 진동한 후에 멈추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의 재생음을 들어보면 여운이 들리고 음이 명료하게 들리지 않고 저음은 힘이 없게 들립니다. 댐핑 팩터가 클수록 앰프는 진동을 잘 제어할 수 있고 불필요한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댐핑 팩터는 좋은 과도 특성을 얻는 데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 베이스 기타와 킥드럼과 같이 과도적인 음의 경우에 중요합니다. 댐핑 팩터가 낮으면 진동판이 과도음에 빠르게 응답하지 못하고 소리가 부드러워지고 둔탁하게 들립니다. 댐핑 팩터는 특히 100Hz 이하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즉 힘이 있는 저음을 재생하기 위해서는 저에게 댐핑이 좋아야 합니다. 댐핑 팩터는 스피커 임피던스를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로 나누어서 구합니다. 예제 8.1에서 출력 임피던스가 0.4옴이고 스피커 임피던스가 8옴이면 8 나누기 0.4 하면은 20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스피커 케이블의 저항값이 있으면 이 저항값은 분모에 더해지게 됩니다. 케이블의 저항값이 0.4옴이면은 댐핑 팩터는 10이 됩니다. 2분의 1로 다운이 됩니다. 따라서 스피커 케이블의 저항값은 앰프의 출력 임피던스에 더해져서 댐핑 팩터가 낮아지고 음질에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스피커 케이블은 저항값이 낮은 것을 사용하고 길이도 짧게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댐핑 팩터는 최소 20 이상이 바람직한 값입니다. 입력 임피던스는 앰프의 입력 측에서 본 교류 저항 값입니다. 대부분의 파워 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는 보통 20에서 50kΩ 정도로 비교적 높으므로 믹서와 임피던스의 매칭은 문제가 없습니다. 믹서의 출력 임피던스는 600옴이고 파워 앰프의 입력 임피던스는 50k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믹서 출력 전압은 파워 앰프로 전송이 됩니다. 이 내용은 13장 전기음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다음에 입력 감도입니다. 앰프가 최대 파워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입력 신호 레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값의 전압을 파워 앰프의 입력 단자에 가하면 앰프는 최대 파워를 출력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입력 감도는 4dBu 1.23V나 0.775V입니다.
입력 감도는 표시 전압값이 클수록 감도가 낮고 반대로 전압값이 낮을수록 감도가 높습니다. 입력 신호가 어느 레벨 이상이 되면 파워가 그 이상 증가되지 않는 레벨을 최대 입력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최대 증폭도의 출력 신호를 얻기 위해서 입력 레벨을 얼마로 하면 되는가를 측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사양에서는 22dBu, 즉 9.75V가 최대 입력 레벨입니다. 다음에 수루율입니다. 앰프가 입력 신호에 반응하는 속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100만 분의 1초에 도달하는 전압을 측정한 것입니다. 앰프의 수루율은 고출력 레벨에서 음악의 과도음에 대한 추정 능력을 나타냅니다. 급격히 상승하는 음악의 과도음은 피크에서 발생되고 여기서 전력 소모가 가장 크므로 앰프의 중요한 특성입니다. 수루율 단위는 볼트 퍼 마이크로세크로 나타냅니다. 앰프의 신호의 변화가 급격한 이런 계단파를 입력했을 때 앰프는 급격한 신호 변화에 추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회로 고유 특성 때문에 입력 신호보다 약간 늦게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특히 수루율은 고출력 레벨에서 중요합니다. 이 신호를 입력했을 때 저출력 파형은 이렇게 나타나지만 고출력 파형에서는 더 지연돼서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앰프의 파워가 클수록 수루율이 높아야 합니다. 저출력 앰프, 즉 100W 이하는 수루율이 최소한 10V per 마이크로세크가 돼야 되고 200W 이상의 고출력 앰프는 최소한 30V per 마이크로세컨드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수루율이 높은 앰프는 고주파 특성이 좋습니다.